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저는 오늘 마시는 산소 주스라는 별명을 가진 액티바이즈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장님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할 때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제품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자라는 걸 넘어서서요. 주한 사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저희가 이거를 아이템으로서 좀 더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대단한 제품을 내가 아이템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단순히 소비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사업을 늘리는 데 있어서도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액티바이즈라는 제품이 저한테 되게 특별한 제품이에요. 저는 이제 PM을 처음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좋은 회사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겠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품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했을 때 괜찮은 자료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이게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가 저한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저에게 있어서 크나큰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나의 경험이. 근데 그것에 오늘의 이제 지식이 더해졌을 때 더 큰 확신으로서 제가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산소 주스, 액티바이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혈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혈관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앞서서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액티바이즈가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액티바이즈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혈관 건강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사장님들 혹시 혈관 건강이 만병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모든 병은요, 실제로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혈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혈관에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 그리고 모든 장기는요. 끊임없이 영양분 그리고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지만 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이 산소와 영양분을 구석구석 공급해 주는 통로인 이 혈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통로가 즉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그렇게 된다면요. 당연하게도 내 장기는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받을 수 없게 되고요.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에너지 아닌가요? 어, 이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얻냐면요. 이 영양분과 산소를 통해서 얻습니다. 우리 머리끝, 손끝, 발끝에 혈관이 다 퍼져 있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모세혈관이 머리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게 퍼져 있는 이유는요, 내 머리끝, 손끝, 발끝까지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야지만 이제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산소가 부족할 때거든요.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대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불완전 대사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불완전 대사가 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불을 피워서 그 불을 피워야 되는데 불이 붙지는 않고 연기만 계속 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기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불이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탄생되는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찌꺼기만 나오고 독소만 나오고 정작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충분히 얻지 못하는 상태가 이 불완전 연소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상적인 이 세포들이요. 암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불완전한 대사가 이루어졌을 때. 즉, 산소가 결핍이 되기 시작했을 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하기 시작해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몸에 12만 킬로미터가 있다라는 이 혈관 끝까지 산소와 영양소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봐도 혈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혈관 건강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거든요. 치매라는 병이 사람들이 가장 걸리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치매보다 무서운 게 혈관 건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치매는 서서히 나빠지기도 하고 전조 증상이 있지만 혈관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막혀서 터져버리면 네, 그때는 손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혈관 건강이라고 구글에다 실제로 건강을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혈관 나이, 20대처럼 깨끗한 혈관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젊은 혈관 유지하는 방법, 혈관이 건강해야 무병장수할 수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혈관 건강에 있다. 이런 말, 이제는 아마 심심치 않게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그냥 블로그에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병원, 의학신문, 건강신문에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혈관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 혈관이 이제 건강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하나가 식습관이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식습관인데 이 식습관이 현대인들이 대부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가 겪고 있는 게 혈액순환 장애를 겪고 있고요. 그로 인한 대사 장애를 겪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혈관 건강, 내가 현재 내 혈관 건강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나 척도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사장님도 혹시 아실까요? 찾아봤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없다고 나옵니다. 네. 찾아봤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뭐 경동맥 초음파 아니면 뭐 동맥 경화 검사 이런 것처럼 간접적인 검사를 통해서 혈관 기능을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로 정확한 내 혈관 건강을 알기는 어렵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서적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평소 혈압을 자주 재보는 습관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혈압을 그냥 최대한 자주 재면서 심지어 이 혈관 건강도요. 뭐 계속 혈압이 떨어지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 왔다 갔다 할 때 혈관 건강이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 왔다 갔다 할 때가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는 지표다라고 하니 일반 사람이 일반적인 지식으로 내 혈관 건강에 대해서 안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이 혈관의 건강 지도를 보여주는 액티바이즈가 있습니다. 네. 아마 사장님들 다 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이 액티바이즈 한 잔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플러시 반응이라고 하죠. 내가 빨개지면서 평소에 좋지 않았던 부분에 열감이 느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느껴지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플러시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액티바이즈라는 걸 딱 보게 되면요. 요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별명이 되게 많아요. 비타민 B군의 결정체, 강력한 산소 주스, 그리고 뇌활성 비타민 혹은 에너지 비타민의 결합체. 이렇게 되게 수식어가 많더라고요. 요즘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감을 아마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비타민인 이 비타민 B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했을 때 링거 한 대 맞고 하잖아요. 너무 에너지가 없을 때 영양주사 맞으러 간다, 링거 맞는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링거의 주성분이 비타민 B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액티바이즈는요, 비타민 B1부터 B12까지 들어있는 이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비타민 B군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요, 한꺼번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모여 있을 때 더 많은 일들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잠깐 보시기만 하더라도 비타민 1부터 12까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뭐 탄단지 대사도 있고요. 입에 염증, 뭐 구순염, 설염, 요즘 되게 흔하죠. 피곤하면 나는 거. 그리고 뭐 코티졸 분비,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적혈구 생성, 뭐 뇌신경 비타민, 뭐 악성 빈혈, 짜증이 나는 걸 막아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비타민 B군들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이 비타민 B군의 집합체들이 모였을 때 가장 크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체온을 높여주고요.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하게 도와주고요. 세포에 산소 공급을 해줌으로써 건강한 세포로 리셋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액티바이즈의 효과가 입증된 질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조현병, 암, 심혈관 질환, 콜레스테롤, ADHD, 치매, 소아당뇨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고치기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 질병들 아닌가요?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병들이라고 생각하시던 거 아닌가요?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플러시 반응, 플러시 반응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평소에 좋지 않았던 부분에 갑자기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뭉쳐있던 부분이죠. 거기가 뚫리고 거기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혈액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빨개지는, 그래서 열감을 느끼고 좀 두드러기 반응처럼 느껴지는, 그게 우리가 플러시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의 종류와 그리고 그 증상의 이유에 대한 것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도 공유를 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플러시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거, 나이아신. 비타민 B3를 우리가 나이아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나이아신 성분으로 인해서 플러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아신 성분의 가장 큰 특징, 비타민 B3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그리고 아까 김원주 사장님께서 액티바이즈를 드시고 이제 호흡법을 달리하셨을 때 소화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실제 그게 가능한 이유가요. 위장 순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나이아신의 성분이.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요. 혈액순환에도 당연히 도움을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뒤에 요즘은 성분표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액티바이즈의 뒤에 보시면요. 나이아신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나이아신이거든요. 비타민 B3도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나이아신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니코틴산 아미드의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이 액티바이즈에 들어가 있는 나이아신, B3의 종류는요. 니코틴산 아미드입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 하면 여기 보시는 이 나이아신은요. 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나이아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뭐 이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성분이기는 하지만 간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간이 대사작용을 해야 해서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니코틴산 아미드는 간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의 부담은 줄여주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혈액순환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액티바이즈에서 이야기하는 나이아신, B3는 이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좋죠. 이 나이아신이 정말 중요한 역할, 이 플러시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요. 혈관 내에 적혈구가 있죠. 이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거든요. 근데 이 혈관 내 적혈구랑 같이 뭉쳐져 있는 찌꺼기들이 혈관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가 이제 혈액순환을 방해를 하는데 이걸 슬러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슬러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순환을 방해하고 당연히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 산소 결핍을 결국 유래하게 돼요. 근데 이 나이아신이 이 찌꺼기를 뚫어줍니다. 없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끝까지,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원활하게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시 반응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잠깐 아까 주한 사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NTC 공법을 통해서 흡수율도 높죠. 흡수율도 빠르죠. 게다가 이 혈관 흡수, 마치 링거를 맞는 것처럼 바로 혈관으로 흡수되는 성분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훨씬 원활해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 플러시 반응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이 플러시 반응은 일시적인 거고요. 따뜻한 물을 드셔주시고 하면 좀 더 빠르게 가라앉고 대부분은 1시간 내에 가라앉습니다. 이 액티바이즈에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안전하다는 것도 저희가 강조를 하지만 여전히 이 액티바이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마찬가지긴 했는데 카페인.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녁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카페인을 걱정하신다는 거는요, 요거 중독성을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 대표적인 게 커피죠. 커피가 이제 중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뭐 나는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요즘 관리할 때 뭐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있어요. 블랙커피만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중독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액티바이즈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은요, 과라나라고 하는 이 열매에서 추출한 천연 카페인입니다. 네, 천연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더 중요한 건요, 카페인에도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 두 가지 그로 카페인이 나뉘는데, 결합 카페인, 그리고 비결합 카페인으로 나뉩니다. 결합 카페인이 이제 복합 카페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복합 카페인의 특징은요, 이 서서히 카페인의 성분을 몸속에 올려줘서 카페인이 가진 그 에너지, 그 가진 성분의 그 유용함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게 결합 카페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인 비결합 카페인은 카페인 성분을 몸속에서 한꺼번에 올렸다가 급격하게 내리게 돼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이룰 때 우리 몸은 내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중독이 되는 그런 걸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액티바이즈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은 결합 카페인이고 게다가 천연 카페인이기 때문에 중독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남미에서 나는 과일이거든요. 이 과라나라는 게. 남미에서는 얘가 인삼이라고 불린대요. 남미의 인삼이라고 불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전한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활력과 이런 것들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미 선수들이 실제로 따로 챙겨 먹는 과일이라고 해요. 네. 그래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액티바이즈 한 스푼에 들어있는 우리가 1회 섭취 권장량,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더 나누게 될 텐데, 한 스푼을 드셨을 때 이제 1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한 스푼에. 그런데 커피에는요, 60에서 150mg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비결합 카페인이죠. 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카페인이라는 거예요. 차에도 들어있거든요. 차에도 40에서 75mg 정도. 그리고 콜라 1리터에는 150mg, 초콜릿에도 들어있습니다. 초콜릿 100g이면 사실 별로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도 20에서 30mg. 액티바이즈를 제외한 여기 차, 콜라, 커피, 초콜릿 이 모든 것은 비결합 카페인이거든요. 게다가 천연도 아닌 경우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액티바이즈를 많이 마신다라고 해서 내가 카페인에 중독된다 혹은 카페인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드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요.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을 다 보셨을 거예요. 이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내가 액티바이즈 여기 뒤에 권장 섭취량 한 스푼씩 먹으라고 되어 있고 3스푼 이상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 그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조금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권장 섭취량에 보시면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한 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 이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게 결국은 영양 권장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모두 다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표준의 건강을 가지고 있고 표준의 키와 표준 체중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권장 섭취량만큼 섭취하시면 됩니다라는 게 이 권장 섭취량이거든요. 근데 내가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덩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한 섭취량은 뭐냐 하면요. 인체 건강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뭐냐. 이게 상한 섭취량이에요.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이 나와 있죠. 권장 섭취량보다 더 적게 섭취하시잖아요. 그러면 부족할 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보다 더 적게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네, 권장 섭취량 이상을 드셔주셔야 되고요. 상한 섭취량 이상을 드시게 되면 어디에 속하냐? 과다할 위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 사이에서 드셔주시면 안전하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장 섭취량 이상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러면 액티바이즈의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은 어떻게 되나?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걸 살펴봤을 때 액티바이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나이아신, B3죠. B3의 함량은요. 하루 권장량이 30mg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아신의 상한 섭취량은 35mg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3스푼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까 다시 한번 기억을 우리가 되돌려보면 액티바이저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이아신은 뭘 나타내냐고 했죠?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했죠. 네, 이 니코틴산 아미드의 상한 섭취량은요. 하루 1000mg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액티바이즈가 하루 권장량이 30mg이에요. 이거를 30번, 30일 동안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 치죠? 그래도 900mg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루에 이거 한 통 다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란 말이에요. 나의 몸무게, 나의 현재 건강 상태 이것과 상관없이 아무 상관이 없다. 상한 섭취량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나는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빨리 좋아지고 싶다. 나는 이런 반응이 더 좋다라고 하시면 더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통 다 드시는 분은 없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루에 10스푼씩 먹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스푼 먹고 점심때쯤에 5스푼 더 먹어요. 오후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내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에너지가 나지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한 증상을 겪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해 봤어요. 근데 그렇게 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아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놀라운 액티바이즈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진짜 참 놀랍다. 이 액티바이즈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저는 더 커지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더 놀라운 건 만약에 나한테 이 액티바이즈 한 통만 주어졌더라도 이 사업은 됐겠다. 이 PM 사업은 됐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액티바이즈 한 통으로도 이거 한 통만 먹더라도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그걸 먹음을 통해서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액티바이즈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호기심이 생겼고 사업을 알아보고 결국에는 이 사업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일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우리 팀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액티바이즈 한 잔이 그런 일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기본 3종 중에서 가장 이제 베스트셀러인, 스테디셀러인 이 3종 중에서 딱 하나인 액티바이즈만 해도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만 있더라도 내가 전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우리가 앞으로 또 배우게 될 리스토레이트 그리고 파워 칵테일 이 세 가지에 대한 우리가 이만큼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비전 그리고 확장성을 경험할 수 있을까를 저는 기대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오늘 액티바이즈에 대해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사장님들과 함께 이 액티바이즈가 우리 몸목 구석구석까지 뚫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명단을 다 뚫으면서 엄청난 확장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